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실 다 잘못됐죠. 안타깝지만 너무 많은 문제들로 엉키고 꼬여 있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말씀 좀 드리자면 이 AI라는 엄청난 혁명적인 산업이 열렸는데 대응을 못 해버렸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1인당 50만원 하는 오마카세 소고기 한 점을 정육점에서 썰다 남은 고기 부스러기인 줄 안 거죠.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정적인 오류를 안고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삼성이 망하겠냐? 그래도 예적금보단 낫겠지. 과연 그럴까요? 삼성을 투자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에러가 뭐냐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테마주 똥닦기 전문 익절맨 1호입니다. 자, 오늘은 테마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똥은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똥이 좀 크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똥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매우 영광스럽네요. 자, 일단은 주가를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가 최고점 대비해서 벌써 오늘 종가까지 마이너스 36%입니다. 굉장히 또 하락폭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진짜 이거 국민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의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웠었는데 오늘은 더 팔아치웠습니다. 아직도 팔 게 남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내다 던지면서 두드려 패고 있는데 아직도 엄청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의 절반 정도를 아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매를 휘두르면 우리는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에 이 실적이 왜 안 좋았냐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매크로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달러가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달러가 강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이 강하면서 그러면서 채권 가격은 또 하락이 나타날 것이고 달러가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원화는 또 약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매매하는 데에 있어서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적인 영향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발 매크로 변화는요 매우 일시적인 거고 경제 전체가 구조적으로 갑자기 지금 확 바뀌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혹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이라는 시나리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있었던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강달러 기조는 오래 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또 오래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매수할 거야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건드립니다. 반대로 한국을 매도할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를 하겠죠.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이거예요. 근데 매크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할 만한 명분이 있거나 좋은 포인트가 있으면 그럼 어떨까요? 매크로 무시하고 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환차손으로 한 300억 정도를 손실을 볼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수익이 한 600억 날 것 같아. 주가 차익으로. 그럼 어떨 것 같아요? 300억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차손을 무시하고 주가 상승 기대감이 더 크면은 배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이거라도 방어를 하려고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계속 하겠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예요. AI라는 그 엄청난 사이클이 열렸는데 이 혁명적인 사이클을 전혀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게임할 때 보스몹을 잡아가지고 퀘스트를 깼거든요. 돈다발이 막 바닥에 쫙 깔려. 근데 이 쫙 깔린 돈을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야. 아이템 창이 꽉 차가지고.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고 줄곧 내리꽂은 지가 벌써 4개월 차입니다. 4개월째 주가가 계속 내리꽂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실적 발표하면서 공식 사과를 또 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반도체 파트에 또 수장을 교체하기도 했었고 인사 발령부터 시작해서 임원급들 비상 출근부터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좋은 성과를 못 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오늘 한 번 더 저점을 열고 밑으로 또 꼬라박는 이유는 바로 SK 하이닉스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라는 사이클, AI 사이클에서 AI 반도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HBM이라는 반도체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HBM은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을 하는데 엔비디아로 공급하는 HBM 중에 전체 물량 80-90%가 지금 현재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이 크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좀 달라요. HBM3, HBM3E, 8단, 12단 제품에 따라 좀 다른데 그나마 지금 진도가 가장 빠른 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이닉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마이크론은
풀로 생산을 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에게 공급을 해야 될 만한 전체 HBM에서 생산량이 한 10% 내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론이 그렇게 주요 경쟁사는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메인 경쟁사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 시장을 못 뛰어들고 있잖아요.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여전히 거의 독점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 결과가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적으로 딱 이렇게 멋있게 드러난 거지. 그래서 HBM 매출 330% 증가를 했다. 3분기 영업이익만 7조 원대입니다. 7조 원. 7조 3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 자체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이 원인 또한 또 삼성전자 때문이기도 하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놓고 보면 최근에 실적 발표한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코스피로 넘어와서 보시면 삼성전자 어쨌든 뭐 실적 조금 죽섰죠. AI 사이클을 못 탔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SK하이닉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 LG엔솔은 실적 저점 찍고 이제 슬슬 반등 나올 기미가 보이고 있으면서 테슬라의 호실적과 또 차량 인도량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요. GM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굉장히 잘 팔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 현대차도 최대 실적 전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그냥 저점 찍고 반등, 우선주 제외, 금융주도 실적 겁나게 좋습니다. 기아는 뭐 그냥 쏘쏘, 다시 금융주 실적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서 우선주 빼고 9개, 그 중에서도 한두 개를 빼고는 지금 실적이 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성장 전망치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수준도 아니에요. 내수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지만 수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받쳐줬더라면 우리나라 진짜 지수 지금 3천은 갔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상장사 이익 전체 중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종목만 합치면 이 두 개 종목만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메인인 삼성전자 이익이 안 나오고 현재 AI 사이클에 대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스피의 전체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장과 지수 자체가 부진하니까 당연히 종목들도 질질 흘러내리고 빌빌거리는 상황인 거죠. 이 정도의 흐름과 틀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도 뭐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사실 뭐 사짜리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대적으로는 조금 메리트는 떨어질지라도 절대값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실적을 낸 걸 보면 물론 우리는 그 이상으로 더 큰 이익을 기대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긴 했어도 절대값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2024년의 연간 실적을 놓고 보면 그래도 꽤 많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PBR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1배 미만으로 떨어진다면은 이건 이제 슬슬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1.04배 뭐 요 정도 언저리 되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1배 미만으로 거의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55,000원 밑에서부터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아무리 모멘텀이 없다라고 해도 낙폭과대라는 것 자체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들은 실적 따라 움직이고 실적에 대한 기준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과 변동성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5,000원 밑에서는 저가 매수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내다 팔아도 본전은 뽑고 좀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밸류상으로. 아무튼 그래서 뭐 지나친 비관은 조금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자제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과한 비난 속에서 저점이 형성되는 거고요. 또 과한 환호 속에서 고점이 형성되듯이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6%, 이제 55,000원 깨고 좀만 더 내려오면은 거의 마이너스 40%예요. 거의 반토막 났단 말이야, 고점 대비. 근데 그 반토막 난 시세들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특히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너무 저렴한 가격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뭐 억지로 추가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의 모멘텀 체크하면서 또 2주 뒤에 미국 대선이 있죠. 누가 되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크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열리는지 등등 이렇게 거시적으로 다 살펴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그냥 여러분들 은행 적금보다 낫겠지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다루지만 그래도 조금 인트로라도 힘을 줘서 여러분들께 짧게라도 좀 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영상 종료 전에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